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이 성정과 쌍방울의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하림은 부채를 우려해서 포기했죠. 쌍방울은 본입 차례에서 1,000억 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이 응찰 가격을 높일지가 관심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은 누가 될까요? 인수까지 남은 과제와 항공주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이스타항공 인수전 논의하기 위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스타항공 매각 재수생이죠. 지난번에 팔려다가 실패했고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허 교수님 워낙 항공업계 이제 밝으니까 전반적인 매수전의 인수전의 양상 동향도 좀 보고 싶은데 우선 항공업계 사정 요즘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백신 접종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직은 뚜렷하게 호전의 기미는 안 나타나는데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작년부터 시작됐던 어떻게 보면 국경 폐쇄, 노선 감축이 최근에 이제 특히 지난주에 정부가 그 방역 당국에서 트래블 버블, 해외 여행도 단계적으로 좀 방역이 좋은 나라끼리 좀 문호를 열어가겠다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좀 엄격한 그 방역 정책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에 조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상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예. 또 금년에는 또 그만큼 공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항공사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작년에는 이제 아시아나에 대한 인수가 결국 대한항공으로 결정되기까지 큰 이슈가 되었고요. 또 이스타는 작년에 7월에 제주항공이 이제 포기하면서 결국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달했는데 아주 극적인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지금 신설 항공사들 그러니까 작년에 취항을 시작한 플라이 강원, 최근에 또 취항을 시작한 청주 베이스의 에어로K, 또 금년 성수기면 아마 빠르면 다음 달이라도 아마 취항이 곧 될 것 같은데 이게 에어프리미아까지 이게 신설 3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타항공이 지금 거의 청산하는 위기까지 몰렸다가 지금 다시 또 회생의 길에 접어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LCC만 해도 9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대형사는 지금 통합 대한항공으로 이제 한 2, 3년간 준비에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판도가 아마 올해 내년까지 계속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파이는 자꾸 커가니까요. 네, 파이는 커지지만 여튼 LLC가 좀 많아지는 것도 시장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이 좀 늘어나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 걱정스러운 이스타항공 이제 과연 새 주인이 나타날는지 어제 본입찰에서 쌍방울과 주식회사 성정이라는 곳에 2파전이 됐잖아요. 우선 이 입찰 방식도 조금 새로운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정이라는 회사와 이 스토킹 호스 방식 이게 어떤 겁니까? 스타일? 우선 그 스토킹 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호스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냥감으로 그냥 말뚝에 매놓고 유인하는 그런 거죠. 들러리를 하나 놔두고 들러리 하나 세워놓고 먹잇감을 이제 많은 그 타겟을 하나 정해놓고 많은 그러니까 이게 M&A에서는 그 공개 입찰 방식이죠. 이제 분명히 매수자가 있다. 그러나 더 들어와라. 그런 게 이제 스토킹 호스 방식인데. 그럼 그 주식회사 성정이 말이 됐군요. 스토킹 호스가 된 거죠. 네. 성정 어떤 회사입니까? 이번에 좀 흥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이제 2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그룹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반면에 성정은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골프장이나 작은 건설사 정도로. 충청북도에 백제 컨트리 클럽을 운영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한쪽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한쪽은 잘 알려졌고 알려진 쪽은 컨소시엄 형태로 3사가 참여하고 또 이쪽은 그냥 단일로 입찰을 했고. 근데 이 게임이 좀 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장은 섰는데 지금 입찰을 써냈고 이제 또 한 번의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스토킹 호스한테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스토킹 호스한테.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써냈는데 이제 패를 까는 겁니다. 지금 1,000 얼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냈던 게 약 뭐 1,000억 가까이 낸 걸로 압니다. 이게 당초에 뭐 800억으로 알려졌는데 좀 더 썼고요. 아, 그럼 주식회사 성정이 먼저 응찰 계약에 서서 지금 우선 협상자가 돼 있잖아요. 우선 예. 인수권자가 돼 있는데 1,000억 정도까지 쓴 1,000억 것으로 가까이 알려졌어요. 썼습니다. 언론 보도는 뭐 한 800억, 600억 그러던데 아니, 조금 잘못 알려졌군요. 물론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건 다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지만 쌍방울은 지금 제가 그거보다 높게 썼어야 높게 되네요. 썼습니다. 뭐 1,100억에서 언저리로 쓴 것 같은데 1,100억 정도. 그러면 이제 문제는 상대가 패를 깠지 않았습니까? 쌍방울이 패를 깠고 그러면 이제 먼저 우선 입찰했던 성정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선권을 가진 거죠. 인수권을 가진 거 행사 한번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 뭐 금요일이나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한번 질르겠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상대패를 봤으니까 그래서 성정이 한 번 더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인수권을 행사하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쌍방울이 1,100억 정도 썼을 것으로 추정되면 성정은 그 이상으로 쓰면 성정이 이제 인수권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까 그 이상 쓰겠죠. 쓴다면은. 아, 자기가 인수하려고 하면. 아, 그렇군요. 예. 네, 오늘 우리 허희영 교수님과 함께 또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우선 소개해드리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증권 전문가니까 우리가 항공 관련 주식 또 이번 인수회사 주식 관련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허 교수님, 그러면 이게 지금 매각 주관을 법원에서 지금 주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작년에 7월에 제주항공이 포기하면서 기로했었죠. 그래서 이제 법정 관리로 들어갔고 예. 법원이 법정 관리를 그때 파견을 했습니다. 2월에. 예. 그분이 이제 정재섭 대표입니다. 지금 공동 대표로 정재섭 법정 관리인이 들어와 있고 정재섭. 그 전에 네. 있던 그 전무하셨던 김유상 전무가 이제 공동 대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주도하는 거는 정재섭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역량을 좀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정이라고 하는 투자자를 끌어들였고 우선 인수권자를 끌어들였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일단은 쌍방울이라고 하는 경합 구도를 만들어놨거든요. 쌍방울이 들어오게 해서 물론 처음에는 뭐 10군데 이상이 이제 입지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비딩한 것은 양사로 이제 압축이 된 거죠. 교수님, 저는 이 성정을 처음 들어서 그런지 뭐 골프장을 운영하고 건설회사를 하는 조그만 종합건설업체인데 이런 조그만 회사가 비록 LLC지만 항공사를 인수할 여력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시장에서 많은 것 같아요. 성정을 좀 그것은 뭐 겉으로 드러난 것과 네. 실제로 실탄력은 다릅니다. 지금 뭐 우리 경제가 투자처를 못 찾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 비트코인에 넣긴 싫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한번 꿈이 있는 회사라면 한번 이건 어떻게 보면 저게 이제 이스타항공이 많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찍이 주식회사 성정은 항공업에 대한 관심을 좀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회사라는 그렇게 얘기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영 소장님, 예. 저 이제 뭐 이스타항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수자 후보자 쌍방울 또 포기한 하림 예. 주가 뭐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 항공업계 전체로 네. 요즘 항공업계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주가도 좀 계속 괜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상황을 좀 한번 종합해 주시죠. 뭐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와 LCC는 분명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나가 지금 현재 뭐 날개를 접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대형 항공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알려지다시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흑자를 좀 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객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전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수요는 감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회사가 운영되는 그런 운영 자금까지는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엊그제 내용을 보니까 그 현재 지금 해운업계도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항공 같은 경우 무게로 운임을 받고 있는데 타이어를 항공을 실어서 날랐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타이어를? 2주 전에 봤거든요. 배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예. 그럴 정도로 지금 항공 화물이 현재 지금 우수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LCC 부분에 있어서 항공 비중은 지극히 낮습니다. 뭐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LCC는 오직 비행기를 띄워서 여객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일부 LCC 같은 경우 국내 제주 노선 같은 경우 비행기표가 구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뭐 항공이 국내 노선 갖고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거리에 있는
동남아라든지 중국, 일본 노선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 무려 24대를 운영하던 비행기가 지금 현재 4대까지 줄어들었고요. 현재 지금 2대는 또 운행 정지당한 비행기입니다. 사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국까지 LCC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결국은 뭐 방금 전에 그 아침에 속보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1차 접종 대상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젠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주가가. 예. 네. 이번에 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참여한 쌍방울 주가는 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예, 큰 그렇습니다. 폭으로 오르고 예. 인수를 포기한 하림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네. 원래 빚이 많은 회사를 인수한다고 할 때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가 좀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되는 그렇죠. 건가요? 뭐 승자의 저주라는 단어도 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하림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림 같은 경우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었습니다. 한 차례 주가 반등이 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타항공과 더불어서 하림이 지난번에 제주항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류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좀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사료 수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스타항공 실사를 들어가 보니 화물 비중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화물은 거의 운송을 안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림 입장에서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죠. 근데 쌍방울 입장에서 보면 쌍방울도 물론 뭐 우리가 뭐 쌍방울 하면 네임 만드는 회사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뭐 특수차를 만드는 광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이번 회사에서 IOK라는 회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IOK. 예, 네. 이게 어떤 연예 회사입니까? 기획사인데요. 다양한 지금 뭐 나름대로 내노라 하는 연예인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타항공이 특화되어 있는 게 중국의 전역에 부정기 항공을 띄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연예 기획사와 더불어서 연예 기획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기 항공 같은 경우 이제 이스타항공이 특화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나마 시너지 효과는 하림보다는 쌍방울 쪽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난번에 아시아나개발, 현대산업개발인가 인수하려고 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더니 이럴 때는 인수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까 쌍방울. 예, 좀 대비되죠.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림이 인수한다고 하니까 하림 주가가 오르고 네. 또 쌍방울이 한다니까 쌍방울 예. 주가가 오르고 하림이 포기한다고 하니까 하림 주가가 내리고. 근데 그 전에 HTC 현사는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아시아나 인수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마 그거를 좀 밝게 보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은 지금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무형의 자산이라고 하는 게 이스타는 한 10여 년 동안 구축한 브랜드 가치가 있고요. 이제 항공회사는 중요한 게 운수권입니다. 특히 중국 말씀하셨는데 중국에는 그 이제 항공 개방이 안 된 나라거든요. 항공 자유가 안 돼서 중국 정부가 운수권을 주죠. 그래서 그동안 확보해 놓은 그 알짜배기 노선을 이스타항공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 들어가면 그 좋은 시간대에 비행기를 이착륙시키는 슬롯 그것을 지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형의 자산이 아마 그것에 대한 가치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채무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수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쌍방울의 이스타항공 인수 노력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낙관적으로 보인다. 보는 거죠 지금. 예. 네. 그럼 쌍방울은 상당히 그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의 구조상 이스타항공과 결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시장에 이게 이제 부대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레저, 관광 뭐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그거야 뭐 경영의사 결정이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이것은 뭐 관전을 해야겠습니다. 네. 금액으로 볼 때는 예. 아까 이제 정확치는 않잖아요. 뭐 쌍방울이 1,100억을 썼다. 교수님께서 이제 주식회사 성정이 1,000억을 썼다 그러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스타항공의 전체 부채. 그래서 이 부채를 감당해야 될 부채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이며 인력은 어느 정도 또 집에 간 분들이 많잖아요. 예. 어떻게 채용할 것이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됩니까? 이 부채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게 좀 뭐 보도 자료를 보면 이게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악한 걸로 보면
지금 이 써낸 거는 성정이 써낸 거는 지금 근데 안 밝힙니다. 지금 저쪽에서 당연히 안 밝히죠. 근데 대략 1,000억 가까이 써낸 걸로 그러면은 이제 쌍방으로 지금 한 1,100억 언저리로 쓰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딩이 한 번 더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저 성정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게 회생의 아주 극적인 반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이스타항공이 그동안에 정규 직원이 1,64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부분 뭐 해직도 되고 집으로 돌아가 있고 지금 핵심 인력만 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번에 이제 인수자가 결정되면 이제 회생안을 마련하면서 채권단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부채가 알려지긴 뭐 3,000억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 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지금 밀린 임금이 700억 수준인데 지금 그 ERP 있지 않습니까? ERP 시스템이 지금 다운됐습니다. 다운돼서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그걸 서비스를 안 해줘요. 돈을 안 주니까. 돈을 안 주니까 지금 수기로다가 이제 추정하는데 네. 밀린 체불 임금이 약 700억 정도 가까이 700억 정도. 거의 가까이 그거는 되는 것 이제 같다. 공익 채권이라 해서 반드시 그건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게 주로 이제 이스타항공은 그동안 신용도가 낮아서 네. 금융기관에서 돈을 안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빚이냐면은 기름값, 밀린 그 기름값, 그다음 공항시설 이용료,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리스료, 밀린 리스 사이다 준 리스료, 그다음에 뭐 저 신용카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미지급금이 대략 인건비 포함해서 그저 뭐 한 2,5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죠. 이제 그것은 인수자 측에서 채권단하고 어떻게 협상해 나가느냐. 왜냐하면 인수자 채권단도요 지금 포기를 안 하면 지금 파른 대금에서 그냥 달라 하면은 그거 제값 다 못 받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1차적으로 700억을 줘야 되고 나머지 그저 남는 거 한 500억 가지고 지금 나머지 빚쟁이들이 달라붙으면 그거 다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를 어느 정도 채권을 좀 탕감을 해줘야만 그나마 탕감이 아니고 유예를 해야만. 해서 인수자 측하고 예. 그다음에 노조도 지금 700억 밀린 체불이고 한꺼번에 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것도 뭐 분할로 하든지 그러니까 일단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자꾸 복직을 늘려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아마 7월 20일까지 지금 법원에다가 회생 계획안을 내야 되는데 그 전까지 할 일이 많은 거죠. 인수자가 결정이 다음 주에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채권단하고 이제 그런 협상이 시작되면서 지금 우리 회생시켜가면서 빚을 갚을게. 이걸 좀 서로 절충이 되는 겁니다. 노조하고도 직원들하고도 이거 밀리는 거 한꺼번에 우리 주는 것보다 좀 우리 회사부터 살리자. 지금 그 이스타항공에는 지금 법정관리인 정재섭 대표가 들어가고 나서 많이 한 마음이 거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쌍방울과 하림의 주가 이게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주가 확 바뀔 수가 있잖아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식이 성정으로 그렇죠. 된다면 예. 지금 분위기라면 또 거꾸로 큰 폭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쌍방울이 지금 현재 특별하게 모멘텀을 가질 만한 개별 이슈는 특별히 없는 회사거든요. 특히 뭐 쌍방울이라는 게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하나 입던 거 2개 입는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탄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이스타라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 우리가 과거 이제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 애경 산업이 제주항공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큰 차례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약간의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만약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정 쪽으로 서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제 제도가 그 성정이 유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성정이 가격을 이제 쌍방울의 가격을 알고 또 이제 예, 할 또 수 이렇게 할 있으니까. 수 있고 또 스티브 호킹과 그 제도에 스티브 따라서 호킹, 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쌍방울이 만약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지 못해서 만약에 그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뭐 증권가에서 볼 때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성정보다는 뭐 쌍방울 쪽이 아무래도 자금이라든지 기업의 경영 능력이라든지 향후의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M&A라는 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쌍방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항상 뉴스 플로어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직원들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재고용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수가 된다 그러면? 예, 그 항공사는 필수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종사, 정비사, 객실 승무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70% 되거든요. 핵심 인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는 4대인데 지금 737 맥스는 사고로 해서 지금 이제 그라운드에 있고 당장은 2대밖에 못 띄우는데
국제 노선까지 이제 막 봐야 되거든요. 국내선에서는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뭐 바쁘기는 한데 돈이 안 됩니다. 제주도 아무리 뭐 좌석 뭐 구하기 힘들어도 문제는 이제 중국 노선이 언제 열리느냐. 거기하고 일본 노선입니다. 일본 노선은 아주 항공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돈만 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일본 시장이. 그래서 LCC로서는 아주 일본 시장이 황금알을 낳는 그 시장이죠. 그런데 재작년 7월부터 그것도 닫혀 있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열리게 되면 이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롯과 특히 운수권을 중국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회생이 빠르게 일어날 걸로 봅니다. 해외 지금 항공이 7월 다음 달 중순부터 뭐 과암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백신.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향적으로 이제 열어주겠다. 그건 아주 간절하게 여행업계와 항공업계가 바랬던 거거든요. 지금 이 항공사들 그렇고 여행사들 레저 뭔가 이게 백신 접종 아까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이런 여행 관광 업종의 주가들이 좀 관심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네. 편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는 이미 5월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열린 게 지금 이제 주말에 홈쇼핑을 보시면 여행 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시간대 그러니까 저녁 6시서부터 8시 사이에 보면 여행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요.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었던 것은 작년 그 가을쯤인가 겨울쯤인가 벌써 우리가 이제 예약금 10만 원을 받고 접종이 되고 활성화되면 뭐 1년 동안 유예를 해주겠다라는 상품이었는데 그것을 올 봄에 또 다른 여행사가 추석 상품 10억짜리 상품을 완판을 했고요. 총 금액이 10억이고요. 최근에 유럽 여행 200억짜리 상품이 완판이 됐습니다. 유럽 여행 200억 전체 상품이 예, 전체 규모가 200억짜리 상품이 완판이 됐습니다. 물론 환불은 100% 돌려준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 시간대에 200억짜리 상품이 완판이 됐을 정도로 지금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니즈 그다음에 간절함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여행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근데 약간의 차별화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이제 백신을 엊그제 맞긴 했습니다만 백신을 맞으면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어떤 뭐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꼭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몇 가지 이제 한정해서 이제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행을 나감으로써 얻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행사들, 그다음에 이런 쪽들은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보는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덜 올랐다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여행주 테마에서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주 같은 경우는 물론 항공사들이 대한항공이라든지 일부 LCC들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보면 아직까지는 수익원이 조금 불투명하고 유가가 또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일 덜 오른 건 항공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미래도 좀 나아질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확신을 좀 못하고 있느네요, 투자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여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런 여행 구조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뭐 자유여행보다는 아무래도 단체 여행이 조금 안정된 지역의 여행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아웃바운드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모객해서 나가는 여행사라는 보여지는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쪽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티켓을 발매하는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항공업계 분위기를 허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이제 다 어디 좀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큰 가닥은 잡혀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지연이 되고 네. 있어요. 그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또 3개월을 늦췄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10월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고 결국은 저게 지금 그게 지금 그게 기업결합 심사가 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다음 단계 작업에 들어가는데 지금 그게 좀 늦어지는 게 안타깝죠. 외국에서는 승인이 속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관련국들은 공정위에서 그게 좀 늦어지고 있는 예, 상황.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항공업계 이런 빅딜이나 이런 딜에 대해서 그동안에 없었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생소한 겁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있었고 뭐 마일리지 문제라든가 운임의 그 독과점의 문제는 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미 입증이 됐는데 우리는 소비자나 이게 우려가 많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또 공정위가 좀 늦추고 있고. 근데 저것은 좀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스타항공에 그래도 상당히 응찰할 것을 기대했던 하림이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 빚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적극성이 좀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 인수 과정에 조금 문제가 좀 예비 실사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 M&A라는 거는 우리 변호사님 얘기대로 그 까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언론에 알려진 거와 달리 뭐 지금 드러난 걸로는 이제 하림이 너무 준비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백지화할 때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뭐 실사해 보니까 아니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또 그쪽도 준비가 없으니까 그걸 미리 다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울은 지금 지난달에 그 이스타항공의 그 2013년부터 4년간 CEO를 했던 김정식 CEO를 추진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스타항공의 사장을 했던.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을 치밀하게 아주 준비를 속속들이 한다. 아는 사람이 지금 이번에 달라붙은 겁니다. 쌍방울에는. 예. 또 성정도 이렇게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10년 전에부터 눈독을 들였고 10년 전이라면 성정이 그렇게 항공사 인수에 관심이 있는 기업입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M&A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그 물밑 작업을 하고 이제 그리고 비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너무 그 섣불리 저 언론에다가 노출을 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주까지 하림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시끄럽다기보다는 아무튼 주목을 받았지. 그 뭐 주가도 많이 올려놓고.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하림에서 그 예비 실사를 하는데 예. 상당히 그 좀 어려웠다. 그래서 채무가 굉장히 많은데 제대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그런 고충을 좀 토로했던데요. 저는 그 이스타항공이 그동안 얼마나 다 풀어 헤쳐놨습니까? 웬만하면 다 나왔죠. 아 그래요? 예, 실사는 막 할게 아마 이번에도 이제 우선 인수자가 결정이 되면 정밀 실사를 또 합니다. 정밀 실사 또 한 번 하죠. 네. 그런데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뭐 작년에 제주항공이 하면서 다 까놨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를 다 알죠. 예. 그 항공사 주식에 지금 그러면 예.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최근엔 좀 주춤하지만 굉장히 많은 폭으로 좀 오른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이? 예. 근데 뭐 앞으로 뭐 이제 드디어 이제 개화가 되겠죠. 이제 여행이 개화가 되고 정상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면 뭐 미국 같은 경우 백신 접종자가 벌써 50%가 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20%대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올해부터 이제 시동을 걸긴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주식 입장에서 보면 이런 뭐 기저 효과라고 그러죠. 워낙 억눌렸던 게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성과의 폭은 그동안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또 많이 했습니다. 비용들을 많이 줄여놨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거 매출 대비 이익단은 더 크게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주가 수준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어떤 뭐 성장주라든지 가치주들의 이익을 보면서 올라갔던 것들에 비하면 이건 순순히 기대감만 갖고 올라갔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의 이익이 확인되는 순간 재차 또 한 차례 레벨업할 가능성도 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항공사들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높지는 않죠.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빨리 동남아 시장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서울 기준으로 한두 시간 내외 거리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 가격 대비해서 같은 거리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두세 배 운임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리를 운행하고 두세 배 운임을 받는다라고 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동남아 시장과 중국, 일본 시장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뭐 쌍방울이든 주식회사 성정이든 어느 한 군데가 이제 이스타항공을 만약에 최종 인수자로 확정이 된다면 이 정상화 과정까지 넘어야 할 걸림돌, 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다음 주면은 우선 대선 협상자가 두 곳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날 것이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남은 절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이 정리라기보다는 아무튼 협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AO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 허가라고 하는 거죠. 안전하게 비행기를 뛸 수 있는가를 한 4개월 빠르면 국토부가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이제 운항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아마 앞으로 그리고 당장은 7월 22일까지 법원에다가 회생 계획안을 내야 됩니다. 그 전까지 채무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다.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회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비행기 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 비행기도 지금 보통 이제 국제선에 띄우려면 약 5대 정도가 있어야 네트워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스타는 그동안 이제 많이 운영을 해본 경험은 있으나 앞으로 리스로 비행기를 이제 들여오는 절차가 또 딜리버리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마 로드맵을 금년 가을 10월 정도로 타겟을 할 겁니다. 인수기업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 항공업계 전망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학부교수 그리고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